세조와 고양이. 요즘은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고양이를 불길한 존재로 여겨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는 고양이를 귀하게 여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세조 시절의 일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의원들을 불러 진단해봤지만 원인조차 모르는 상황. 사람들은 이것을 단종의 어머니 편덕왕후의 저주라며 수군댔습니다.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됐으니 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 왜 그리 못되게 굴어가지고. 사실 이 병은 세조 임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난을 일으켜 단종의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되니 이를 개유정난이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 단종은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선비들이 꾸미고 있던 반정 계획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대는 어째서 역적이 되려 했는가? 내 이놈 수영아, 하늘 아래 어찌 두 왕을 섬기겠느냐? 결국 세조는 단종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린 조카를 죽인 일은 심각한 죄책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는 매일 밤 단종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숙부,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심지어 어느 날은 단종의 어머니 편덕왕후가 나타나 세조를 비난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편히 살기를 바랬느냐. 수양,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 지금부터 너는 고통 속에 살게 될 게다. 편덕왕후의 일갈에 놀라 일어난 세조.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날부터 피부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등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이 심해지자 마음의 병 또한 심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환청마저 들리게 되면서 정물을 보는 데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힘겹게 잠에 들려던 세조의 귓가에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꾸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된 세조. 다음날 내관을 불러 궁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고양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환청인가 생각했는데 잠자리에 들었더니 또다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자 가뜩이나 힘든 판국에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해 화가 치솟은 세조 임금은 어명을 내립니다. 궁안에 도둑고양이가 들어온 게 틀림없다. 샅샅이 뒤져서 잡아와라. 왕의 명을 받은 내관과 궁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궁안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의 처소 근처 마루 밑에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전하, 여기 명하신 대로 고양이를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조는 불면의 원흉을 발견하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찾으며 애처롭게 우는 모습을 본 세조. 머릿속에 자신이 사약을 내린 어린 조카 단종이 떠올랐습니다. 내심 죄책감이 든 세조는 에이 됐다. 예로부터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긴다 했다. 굶은 것 같으니 밥이나 주고 궐 밖으로 내보내라. 고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세조는 중전의 권유에 따라 잠시 오대산의 상원사라는 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흐르는 계곡물이 피부병 치료에 탁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상원사에 불공을 드리러 간 세조. 법당에 발을 들이려는데 문 앞에서 웬 고양이가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세조 임금의 바짓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래? 떨어지지 못할까? 고양이는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계속 매달려서 임금의 발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내관들이 억지로 떼어냈지만 고양이는 발버둥을 치며 야웅야웅 울어댔습니다. 마치 법당 안에 나쁜 게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참,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고양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세조.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 법당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당 안에 자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하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놓치게 되다니. 분하다. 바로 단종의 죽임 이후로도 남아있던 세력들이 임금을 암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발목을 붙든 고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생김새였기에 기억을 잠시 되짚어보니 아니, 내 녀석은 그때 그 새끼 고양이가 아니더냐? 바로 궁에서 살려주었던 어미 고양이와 같이 있던 그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커서 세조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정말 기특하기 그지없구나. 정말 고맙다. 고양이의 행동에 감동한 세조는 바로 그 고양이를 궁에 들여서 잘 보살피고 키웠습니다. 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성 안팎에서 고양이를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 세조는 어명을 내려 고양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후 한양에서 고양이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전답을 하사할 테니 그 수익을 고양이들을 위해 사용하라.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상원사에는 논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고양이들을 돌보고 고양이를 위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를 고양이 밭이라는 뜻의 묘전이라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상원사 본당에는 2마리 고양이 석상이 세워졌는데요. 이 석상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예로부터 영물이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잠만 자고 노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각종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은 고양이와 왕의 사연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요? 5060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실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